좋아요, 구독!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섹터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반도체 섹터 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유사 섹터로 좀 볼 수 있는 OLED 산업 쪽에서 정말 강한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서요. 저는 OLED 관련주들, 관련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OLED가 왜 강했냐라고 하면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장비주의 대장주라고 하는 이 선익 시스템이 BOE의 8.6세대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이제 중차기를 이제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정말 상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8.6세대에 대한 장비 공급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중국 내에 필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장비들은 다 일본이 차지를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고 앞으로의 업황의 어떤 성장을 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커질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많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의 사용 면적들이 좀 넓혀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바뀐 차량을 보면 예전에는 이 패널 자체가 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만 좀 볼 수 있는 정도의 이제 패널 크기였다면 요새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그냥 내연기관 차량도 패널이 널찍널찍해요. 그게 다 지금 OLED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OLED가 안 들어가는 지금 가전제품이 없을 정도로 업황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지 회복, 그로 인해서 수요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OLED 장비주들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OLED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선익 시스템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상한가라서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그러면 가장 밀접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체크를 해보면 동아 엘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일단 이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선익 시스템의 대주주가 누구냐? 바로 동아 엘텍입니다. 그러면 선익 시스템의 주가가 올라가고 정말로 선익 시스템의 돈을 잘 벌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대주주인 동아 엘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동아 엘텍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어떤 부품 납품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대형 OLED랑 소형 이 QLED, OLED TV를 만드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에는 거기에 맞는 사이즈의 패널이 없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디스플레이를 공급받고 있거든요. 또 그 사이즈에 대한 어떤 장비를 또 납품하고 있는 쪽이 동아 엘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제 전방 산업에서 이제 수요 회복에 따른 어떤 실적의 성장세를 노릴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동아 엘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며 여기에 가지고 있는 선익 시스템의 보유 지분의 가치까지 이제 받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 고객사 LG 쪽에서 애플에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패드부터 OLED가 적용이 되는데 이쪽의 물량을 지금 갖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대한 어떤 수혜까지 받게 된다라고 하면 동아 엘텍의 장비는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동아 엘텍 오늘의 종가, 현재 종가에서 한번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의 이제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9,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기세를 좀 몰아서 정말 대량 거래량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15,000원까지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동아 엘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반도체 장비인데 그 속에서 좀 더 좁혀보게 되면은 웨이퍼 관련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웨이퍼 투입량이 2분기에도 증가했습니다.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생산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100% 가동률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국 텍사스주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텔러시에 17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공장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웨이퍼 투입량이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투자를 어쨌든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들은 앞으로 어쨌든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이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조 가량 투입을 해가지고 충북 청주죠. 충북 청주 이제 M15X 요 공장에 대해서 이제 증설해 나가는데 이게 원래 낸드였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HBM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년 10월 달부터는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공적으로 이제 웨이퍼 관련된 종목을 그래서 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 장비 속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웨이퍼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종목 중에서는 어떤 걸 바라보는 거예요? 네. 오늘 그래서 준비한 종목은 네. 사이맥스입니다. 사이맥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저 회사 이름이 좀 역동적이에요. 사이맥스. 이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웨이퍼 이송 장비가 주력인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메스란지, 원희가 IPS, 유진테크 등이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먼저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원희가 IPS도 그렇고 유진테크도 그렇고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2차 벤더인 아마 이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선거 좀 돌파가 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한번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원래 SK하이닉스 벤더였지만 H밴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벤더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한미 반도체 쪽으로 이제 TC 본더향 웨이퍼 이송 장비를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한미 반도체를 잡았다라는 것은 그 앞쪽에 있는 마이크론과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잡았다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셀 3사의 중요 역할을 이 회사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물론 1차 밴드가 아니라 2차 밴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웨이퍼 투입량 증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HBM 생산의 증가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쪽으로 어떤 매출 본격화 이런 것들이 일단은 사이맥스에 올해 기대가 되는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일단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달부터 3월 초까지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2만 1,000원대가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제 돌파가 되고 난 이후에 오늘 현재 좀 조정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같이 조정을 보일 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잡았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